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 유착 의혹이 제기된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직접 감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감싸기 논란이 일자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권에선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직접 감찰 배경과 향후 수사 전망, 그리고 현재 열리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쟁점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법무부가 직접 감찰 카드를 꺼냈는데 규정상 문제는 없는 겁니까? 규정상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대검에서 원칙적 1차적 검사에 대한 감찰권은 이제 대검에 있고요. 대검에서 감찰을 하면 사실 이제 같은 검사이기 때문에 이제 제19 감사기고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을 때는 이제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사건 자체는 또 사회적 이목을 굉장히 끄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의 배당을 두고도 이제 윤석열 총장과 아니면 법무부에 좀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무부 입장에서는 대검에서 제대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 법 조항의 근거에 의해서 법무부에서 이제 감찰을 할 수 있다. 감찰을 이제 지시한 거라고 보이는데 이게 좀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건에 대해서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을 하고 법무부에서 감찰을 하고 또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감찰은 중단을 하죠. 왜냐하면 수사 종결이 되면 수사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대검이랄지 법무부하고 중앙지검에서 계속적으로 평행선으로 감찰과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계속 새 곳을 불려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불편성에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중복되고 반복적인 그런 조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율이 필요한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법무부에서 대검의 감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서울중앙지검이 굉장히 수사를 강력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채널A 이모 기자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도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중앙지검에서 굉장히 수사를 엄격하고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이 수사 자문 전문위원을 한다 안 한다 그런데 일단 법무부에서도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확실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중앙지검에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이제 감찰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마 좀 동상이몽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 전문수사자문단, 전문수사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그 원래 전문수사자문단은요. 이제 수사가 지금 형사소송법에도 있고요. 또 법무령에 보면 전문수사자문형 운영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공소 제기를 하는 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 규정에 보면 직권을 할 수 있어요. 검사가 직권을 할 수 있고 또 검찰총장도 할 수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나 피의자의 변호인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 전문위원 자체는 전문자문위원 자체는 그냥 일반적인 시민에서 뽑는 게 아니고 법 쪽에서 이제 법 쪽에는 학계도 아마 로스쿨이랄지 법 전문가의 어떤 교수님들이 얘기하겠죠. 그런 부분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수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법 적용이 옳은 것인지 그런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구인데 거기서 어떤 결정을 해도 사실은 구속력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주목받게 된 게 결국 그 의혹의 당사자죠. 의혹을 받고 있는 채널A 이모 기자 이제 해고가 된 상태라고 언론에서 나왔지만요. 그 이모 기자가 이 기구를 이 제도를 요청을 해서 받아들여진 게 주목을 받게 된 계기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모 기자가 이제 자신은 압수수색도 당하고 수사를 철저히 받고 있는데 오히려 이 의혹을 제기한 지모 씨에 대해서는 압수수색도 하고 조사하지도 않았다. 그러면 이건 검찰의 공정성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수사의 어떤 부당성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수사자문 전문위원을 갖다가 꾸려서
한번 판단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그거 자체는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권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권리를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이제 검찰 자체도 판단해서 이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사실 이제 언론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사실관계를 좀 확정하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녹취 파일의 당사자가 뭐 한동훈 검사장이다 아니다, 뭐 그 부분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기자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신청을 한 걸 보이고, 그다음에 아마 일단 그 소집을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네. 소집을 하고 이제 결과 어떻게 나올지 그 귀추가 좀 주목이 됩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수사 자문단의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변호사님이 관련 규정 찾아보고 오셨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면서요? 예. 근데 언론에 보면 수사 자문단 요청을 이 기자가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자문단을 소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형사소송법에 이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검사가 직권, 그러니까 뭐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자는 뭐 아마 제가 볼 때는 피의자로 입건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신청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연장선상에서 하나 더 여쭈면 결국 이 모든 게 수사팀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 뭐 좀 더 좁히자면 현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드러나지 않은 갈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자체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이제 법무부에서는 굉장히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 검사장이기 때문에 과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일반인 수사하듯이 철저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걸 좀 철저히 좀 파헤쳐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앙지검 자체도 보면 실질적으로 중앙지검장이 이성윤 지검장이거든요. 근데 이성윤 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의 측근은 아니에요. 라인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 윤석열 총장과는 좀 약간 동떨어져서 영향을 받지 않고 수사할 가능성이 저는 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로 간의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을 많이 일으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그런가 하면 추미애 장관은 연일 윤석열 총장을 공개 비판을 했는데 네. 그 의미를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법무부의 원래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윤석열 총장의 어떤 거취에 대한 압박일까요? 그건 제가 볼 때는 뭐 두 가지 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법무부의 역할 자체는 이제 그전에는 굉장히 수동적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법무부가 나서서 검찰에 계속적으로 지시를 하게 되면 검찰의 독립성을 해친다,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추미애 장관은 5선의 국회의원 아닙니까? 본인의 소신이 굉장히 강하고 개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전의 법무부 장관과는 달리 나의 역할을 내가 충분히 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그리고 청와대 울산 경찰청에 대한 뭐 함행이냐 아니냐 그런 수사, 이런 것들이 사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뒤에 법무부하고 대검은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지시한 대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총장 자체가 그런 수사들은 적절한 수사가 아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총장 입장에서는 또 뭐 초선 의원들과 만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렇게 말 안 듣는 총장은 처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아무튼 총장과 뭐 장관 사이는 정말로 불편한 관계고, 총장의 입장에서 보면 향후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총장이 좀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압박을 가해서 되도록이면 본인이 좀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지난 법사위 때 굉장히 오히려 여당의 국회의원들부터 공격을 좀 받지 않았습니까? 뭐 검찰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검찰 순치가 됐다. 그게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다 본인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법사위에서 참석한 뒤로
좀 더 강해졌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아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측면도 좀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 시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과 관련한 수사심의위원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네네. 각계 전문가들이 뭐 의견을 모아서 그 해당 의견을 검찰에 통보를 하는 그 형식인데 구속력은 없는 거죠? 어떤 결정이 나오든지 구속력은 없어요. 물론 뭐 기소 의견으로 된다고 한다면 검찰은 뭐 기소를 전제로 해서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물론 기각이 됐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부담이 없는 거고 만에 하나라도 불기소 결정이 나오면 검찰은 굉장히 부담이 갈 거예요. 하지만 이거 자체가 검찰의 결정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검찰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기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시 반에 시작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사건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사건 자체는 1년 7개월 동안 수사를 해온 사건이고 기록도 20만 쪽. 그 책으로 따지면 한 400건 분량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에 과연 이걸 물론 뭐 전에 뭐 배분을 할 수는 있겠죠. 기록이랄지 그런 것을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절차 자체는 양쪽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네. 그래서 양쪽에서 50쪽짜리 의견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과 그 변호인이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이게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 파장은 있겠죠. 파장이 크겠죠. 예. 그러니까 아니 만약에 기소 의견으로 결정이 난다고 하면 큰 파장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자체는 수사의 적정성 문제랄지 경우에 따라서 뭐 불기소 의견이 나온다고 한다면 네. 이 검찰과는 굉장히 상반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검찰 입장은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검찰 입장은 그렇다고 기소를 안 할 수는 없어요. 또 기소를 하게 되면 아니 수사심의위원회는 제대로 왜 만들었느냐. 이전에 8차례 했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검찰이 다 따라줬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번 결과에 대해서 기소 의견 나온 거에 대해서 검찰이 따라주지 않고 기소를 하게 되면 뭐 수사심의위의 어떤 무용성 왜 이런 걸 두느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검찰이 너무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검찰 입장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 있죠. 네, 지금 현재 위원장이 회피 신청을 해서 그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이 14명으로 줄었습니다. 네네. 그랬을 경우에 찬반 갑으로 7명 대 7명이 나올 수 있는데 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7명 나오면 의견을 내지 않기로 돼 있어요. 그냥 심의 절차 자체가 종료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냥 종료가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검찰이 생각한 대로 기소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네. 근데 뭐 아마 7대7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을 거예요.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엄청 이 의견이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7대7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각계 전문가로 위원들이 꾸려졌는데 그 네. 명단 자체는 보안 사항인 거죠? 그렇죠.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심의 과정도 외부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 수사 전문 자문위원들하고는 좀 틀린 면이 있어요. 수사 전문 자문위원들은 법조계 쪽에서 법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네. 수사심의위원회는 그게 아니고 뭐 물론 법조계도 있지만 연예계, 문화계,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계 이런 사람들 총망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국민의 시각에서 이 사건을 이제 심의하고 결과를 낼 거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앞서 이제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양측의 의견 청취 과정이 먼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이 의견 청취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전 현직 특수통들이더라고요. 네네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죠. 일단 뭐 이 수사 자체를 하는 것도 특수 검사들 수사를 한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전문성이 오는 수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 수사들을 했고 수사들 입장에서 영장까지 청구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서든지 결정이 기소 결정을 나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또 그에 반해서 또 전에 특수를 하고 나온 변호사들은 또 그쪽에 전문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도 특수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치열하게 뭐 선후배 관계긴 하지만 예. 한쪽은 기소 의견을 위해서, 한쪽은 불기소 의견을 위해서 엄청난 공방을 벌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